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공부하신 1강, 2강, 3강에 대한 기출 핵심이 되는 지문을 오늘 토요일이지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수업 정리하는 이 기출 지문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풀이나 기출 지문 해설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자료 드린 거 가지고 체크를 하라는 게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풀어볼 때라도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체크해서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좀 점검을 하신 걸로 간주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움이 되시면 애정 표시하시죠?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자, 들어갑니다. 1번 지역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틀렸어요. 여러분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해주고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대가받는 건 임대업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양도할 때는 지역권은 매매할 수 없으니까 양도할 때는 지상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예. 다음 2번 국내 자산,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용의물권 중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가 안 된 지상권이냐 상관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권도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권리금 받은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여기서 꼭 기억할 거 부동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점검하시고 다음 4번 영업권 양도는 양도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25회 때 틀리는 분이 많았었어요. 영업권은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가로 안에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게 아니라 분리 따로따로 부동산 따로 영업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틀렸고 다음 5번 골프회원권 혼도 회원권 자 명칭에 관계없어요. 땡땡땡 회원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회원제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맞고요. 다음 5번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차권은 임대차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데 임차권은 여기서 임차권 등기된 거 그게 아니라 등기가 된 부동산의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권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도 특별히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6번 요거 국외자산 외국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자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하거든요. 그때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어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 반대예요. 국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어도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의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거. 외국 부동산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따지지 않는다. 요거 다음 7번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아파트 당첨권이자 대표적인 거. 아파트 당첨권, 나중에 아파트 준공되면 아파트라는 건물만이 아니라 전용면적,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까지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다음,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는데 그 주식의 특징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한테는 우리 회사가 회원들만 이용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붙인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팔면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보고 과세 대상. 물론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과세인데 주식을 팔았어도 기타 자산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9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사업자, 그럼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건설 사업자가, 즉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팔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자잖아요. 건설업자. 그죠?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이기 때문에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생뚱맞게. 그죠? 이것이 우리 과세 대상 기출문제 보시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의할 건 뭐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건 광업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과 별도로 따로따로 계산하거나 따로따로 양도하는 영업권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하는 건 사업이지 양도소득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10번,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주권을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35회 시험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인데 틀렸어요. 잘못 이해하면은요,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가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인데,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다. 별도로 계산을 해서 부동산과 따로 신고를 한다.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하고 한꺼번에 신고하고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1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 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한 대물변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행위로 보고 과세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줄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 그러면 양도록세 내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12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 있다는 얘기는 금전 대신에 부동산 등을 법인에 투자하고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준 것은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틀렸죠. 양도 행위로 본다. 1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지분 변동 없이 그 공유토지를 다시 소유 지분별로 각각 단순히 재분할하더라도
몇 번 나누더라도 키워드는 뭐야? 지분 변동 없다. 그럼 양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음 1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 행위가 아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기 부동산 경매 물건에 본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물상보증, 물상담보는 되는 거죠. 자, 내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대신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내가 채무자가 아니야. 주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남이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부동산 경매 처분되겠죠. 그래서 내 부동산 경매 처분될 때 부동산 소유자인 내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더라도 특별히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에 꼭 메모하세요. 14번 취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매로 낙찰받았다.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려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왜? 말소된 등기 자기 앞으로 복구해야 돼요. 그죠?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하는데 양도행위로는 보지 않는다. 매매 원인 무효 소송 그랬죠? 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원인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원인 무효로 판결돼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돌려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매매 행위가 없었던 걸로 보겠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원래 당초 소유자한테,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환지처분 되돌려주는 거지 양도 아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되돌려주다 보니까 지목이 바뀌거나 지번이 변경되겠죠.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17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 가액 중에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여자하고 받는 사람의 관계가 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증여자가 받는 사람과 수증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는 전체가 다 뭘로 증여로 가요. 근데 매형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친인척하고는 부담부 증여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채무 부분은 매매 거래로 본다. 만약에 여기서 증여자인 매형이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 그럼 이 지문은 틀려요. 왜? 채무 부분 인수했어도 전체를 다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다음 18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 양도 담보 채무를 내가 갚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너한테 맡길게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됐다 또는 제3자에게 환가 처분했다.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로 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행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부분까지에 대한 기출지문 점검했습니다. 요 지문 정도만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완벽하다 볼 수 있어요. 왜? 항상 시험에서 출제될 때 보면 출제됐던 지문의 반영률이 50%에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물어본다면 양도행위에서 물어본다면 이거 왜 다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